안녕하세요. 네, 제가 죽지도 않고 또 돌아왔습니다. 사실 감사하게 이 조회수가 20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리플 2개나 달으신 분이 있는데 한 분이 2개 단 건 아니고 그 그분이 이제 뭐 6불 갔는데 뭐 많이 뚫겨 맞았는데 괜찮냐?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일단 산뜻하게 제 평단 인증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평단이 아마 뭐 한 10불 근처였을 것 같은데 그동안 좀 힘을 많이 썼어요. 힘을 많이 써가지고 지금 제 엑소바이오닉스 매입 단가 7.33불입니다. 7.33불.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있는 시드는 달러로 보면 좀 불편하니까 5,500만 원. 그리고 이제 평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13.78%입니다. 일단 이런 상황임을 제가 인지시켜 드리고요. 여러분, 나스닥은 안전합니다. 걱정 마시고 생업에 종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방송 주제는 사실 이제 제가 저번에는 그냥 막연하게 엑소바이오닉스는 백배갈 주식이다 라는 건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 뒤로도 약간 엑소바이오닉스에 대한 연구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본 결과 100배는 좀 사실 무리인 것 같고요. 80배는 올라갑니다. 80배는 간다는 걸 제가 이제 오늘부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저는 이제 엑소바이오닉스의 한국에서 엑소바이오닉스 권위자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만든 자료를 이제 앞으로 한 번에 다 알려드리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왜 엑소바이오닉스가 80회를 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자료가 여기 있네. 보자. 이 자료의 제목은 엑소 미래주가 유망성 분석이라는 자료입니다. 만든 건 제가 만들었고요. 일단 간단하게 이 회사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회사연요. 지금 CEO는 잭 포야. 전 썬파워 CEO인데요. 썬파워 뭐 감이 오시나요? 저도 모르는 회사인데 사실 이 미국 같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태양 전지가 저희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 요새 핫했죠. 사실 한 1년 전 그때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뭐산 많이 무너졌죠. 근데 그 어쨌든 간에 미국은 사실 이게 한 15, 16년도에 많이 핫했던 산업이에요. 태양전지. 그래서 뭐 그 월마트 위에 월마트 하시죠. 월마트 어쨌든 그 월마트 위에다가 태양전지 패널을 깔아서 전기는 월마트에 팔고 걔네는 그 수익금으로 이제 그 월마트의 옥상을 빌려 쓰는 그런 산업이 되게 이제 그 사실 제가 창업에도 좀 약간 몸을 담아봤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각광받았었던 뭐 아무튼 뭐 그런 정도로 이제 미국에서 15, 16년대 태양전지가 굉장히 핫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시다가 이제 그쪽이 좀 재미가 없으셨는지 이제 업종을 변경하셔가지고 좀 많이 바뀌으셨죠. 태양전지에서 웨어러블 러버 쪽으로 넘어오신 잭 포이라가 CEO로 있고요. 그다음 엑소바이오닉스는 지난 2005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이 대학교에서 원래 회사 이름 버클리 로보틱스였어요. 왜냐면 캘리포니아 버클리 아시죠? 캘텍. 그래서 버클리 로보틱스와 휴먼 엔지니어링 연구소 소속 과학자인 호마윤 카제로니 뭐 이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교수하고 그다음 러스 앤 골드, 네던 하딩 이 세 명이 공동으로 창업했던 회사였습니다. 이제 요새 그런 거 많잖아요. 스타트업 한창 뭐 몇 년 전에 많이 밀어줬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제 처음에 연구 조직으로 있다가 이제 회사로 나온 케이스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엑소바이오닉스가 대체 공모를 통해서 2,06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치면은 지금 한 206억에다가 한 220, 230억 정도 요거로 사모펀드를 발행해가지고 이제 엑소바이오닉스라는 회사가 PNMED라는 그룹이 엑소바이오닉스 사명을 변경하면서 엑소바이오닉스 홀딩스를 세웠고 거기에 전액출자 자회사로 엑소바이오닉스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약간 옛날 자료긴 한데 한 달 전 자료긴 한데 21년도 1월 26일 기준으로
모건 스탠리 아시죠? 네, 대주주들을 잠깐 불러드릴 건데 모건 스탠리가 15만 주를 가지고 있고 뱅가드 12만 주 그리고 이제 블랙락에서 8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약간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정보 상장가 60불입니다. 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치킨 한 마리씩 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예요. 최근에도 뭐 제가 주변에 계신 분이 한번 해줘가지고 제가 그 전원이권 못 바로 쏟아졌었습니다. 역대 최고가는 95.7불까지 갔었고요. 그 근처 뭐 풀마 한 10%는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역대 최저가는 2.56불. 코로나 때 2.56불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이때가 기회였는데 어쨌거나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지금 이제 1200억 정도로 올랐어요. 왜냐면은 원래는 한 800억짜리 회사였는데 최근에 한번 유증을 했죠.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아마 다 아실 텐데 그때 이제 400억 정도 유증을 땡겼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1200억이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엑소바이오닉스의 라이벌이라고 하면은 뭐 정확히 라이벌이 아니긴 하지만 리워크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도 아주 재밌는 회사인데 걔네가 이제 원래 1100억 정도 총을 가지고 있었어서 이제 엑소바이오닉스보다 훨씬 회사가 훨씬까지는 아니고 한 50% 정도 시총이 더 컸는데 이제 비슷해졌습니다. 주식 총수는 1200만 주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 보유 지분이 여기서 한 800만 주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다 잠시만요 160만 주? 이거밖에 안 된다고? 제가 예전에 봤던 걸로는 800만 주가 그 대주 지분이었고 유통 주식이 160만 주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적혀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또 제보 주시면 바로 치킨 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매출 꾸준히 성공하고 성장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순이익이 아니에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요번에 20년도에 들어서 부채는 거의 다 해소되고 그리고 최근에 유증을 통해서 한 400억 가까이 마련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유증에서 왜 400억인가? 이거 아는 사람 한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사실 뇌피셜이긴 하지만 전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022년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앞에 얘기는 다 뭐 그냥 흘러 들으셔도 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22년도 지금 이 엑소바이오닉스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22년도 말부터 매출 확대되고 그다음에 24년도부터 순이익 전환 기대가 되고 있는 회사다. 이것 때문에 400억이라는 이건 제 뇌피셜이지만 400억을 마련한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죄송해요 목이 좀 말라가지고 이 인생 RPG는 음주 방송을 그 지양합니다. 지양도 하지만 그래서 왜 400억인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400억이 왜 400억 유증을 했느냐를 알게 되면은 제가 오늘 뭘 왜 80배를 가게 되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TMT라서 사실 이런 방송 쉽지 않죠. 혼자서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방송 보통은 이게 누가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가끔 웃음소리 들리는 거는 칼말맨께서 이제 웃으시는 소리입니다. 저희만 재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저번에 방송은 완전히 음주 방송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정제도 잘 안 됐고 뭐 이렇게 추락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사실 지금도 추락이긴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러닝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400억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엑소바이오닉스가 원래 10불 정도에서 놀던 애였는데 유증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14.9불까지 뛰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때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그 얼마 전에 또 그 20년도 4Q 그 4쿼터의 실적 발표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실적 발표와 동시에 마이너스 10%를 찍게 됐고 근데 어쨌거나 그 실적 발표가 단순히 뭐야 실적 안 좋게 나왔네 마이너스 10%네 끝 하면 안 됩니다. 이 실적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이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 발표 내용을 잠깐 제가 분석을 해드리자면은 보자. 19년도 매출은 159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로스 프로핏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영업이익하고 다른 겁니다.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건데 영업이익은 뭐냐면은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판관비라는 걸 빼요. 여기서 이제 회계학 공부하신 분들은 뭐 판관비가 뭔지 알겠지만 여기서는 대부분 비용이 광고하고 마케팅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매출은 19년도에 159억, 그 다음에 그때의 그로스 프로핏은 76억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2억이 되는데 52억 아닙니다. 마이너스 52억이에요. 그러면 이 120억 가까운 비용이 뭐였냐? 판관비였다는 겁니다.
광고하고 마케팅 비용. 엑소바이오닉스 아시는 여러분들은 아시지만 길 가다 한번 자꾸 물어보세요. 10명 중에 엑소바이오닉스 아는 분 한 분이라도 있는 분 발견하시면은 제가 또 치킨 쏴드리겠습니다. 조작하시면 안 돼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19년도엔 이랬었는데 20년도는 과연 어떨까? 매출 100억. 저번 연도에 비해서 60억이 감소했어요. 시장에서 마이너스 10% 충분히 할 만하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었죠. 이때는 뭐 코로나기도 했고, 뭐 웨어러블 로봇이랑 코로나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다음 그로스 프로핏 이거 중요한데 57억. 매출은 60억이 감소했는데 그로스 프로핏은 한 20억 정도밖에 감소를 안 했어요. 정확히는 19억. 19억밖에 감소를 안 했네. 그다음에 중요한 건 그로스 프로핏 레이트가 19년도에는 49%였었는데 이건 매출 대비해서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매출이고 그로스 프로핏 금액이 분자인 거죠. 19년도에 49%였는데 20년도에는 57%로 증가합니다. 이거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9년도에는 마이너스 50억이었는데 20년도에는 마이너스 30억으로 영업이익을 마이너스 22억 이거 증가라고 해도 될까요? 증가를 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얘네도 칠 계산이 필요했던 거죠. 뭐 사실 처음에는 코세, 저희는 코세라고 부르는데 코스 세이빙의 줄임말입니다. 코세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얘네가 20년도 힘든 시절을 겪으면서 이제 코스 세이빙을 많이 해가지고 운영 비용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업이익을 마이너스 35까지 줄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판관비는 20년도에는 마이너스 87억 해가지고 이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자면은 요번 유증으로 수혈한 금액이 4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셔도 알겠지만 뭐 19, 20년도 두 개만 보는 거지만 뭐 평균 대충 100억이에요. 1년에 쓰는 마케팅 비용이 100억입니다. 이건 앞으로도 동일하다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왜냐면은 이 광고 비용이라는 거는 몇 회를 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뭐 광고를 더 많이 한다고 돈을 더 많이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 횟수가 아니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한다고 해서 미국에 무슨 주가 있지? 텍사스 텍사스용 광고 이런 거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고 비용은 동일하다를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비용은 앞으로도 100억을 쓸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 비용은 5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확대가 22년도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확대가 24년도,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 23년도 말부터 24년도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1년에 사용하는 비용이 150억이에요. 그러면 매출 확대할 때까지 얼마 남았죠? 지금 대충 보면은 21년도 지금 초반이죠? 그럼 21년도, 22년도, 2년이네? 2년, 이거 아닙니다. 22년인데, 그러면 운영 비용이 아까 1년에 150억 들어왔다고 했죠. 2년? 300억. 100억이 남네? 매출 확대할 때까지 회사 운영 비용을 이번 유증을 통해서 확보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확대가 되기만 하면 저는 이제 전고점인 95.7불인가요? 네. 그때 가격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왜냐면 요새 하도 성장하기 때문에 죄송한데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의 운영 비용과 플러스 100억 약간 여유 비용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번 유증을 통해서 마련했다라는 게 저는 사실 제가 엑소바이오닉스가 앞으로도 약간 좀 힘들 것 같은 주식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는 수익이 안 나는 회사예요. 근데 회사가 굴러가려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유증을 통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몇 해 더 유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번을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번 유증은 마지막이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매출 확대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업이 순탄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가 볼 때는 추가 유증은 없고 악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리 이슈로 엑소가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엑소가 많이 두들겨 맞았지만 이 최저가인데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진짜 궁금한 왜 80배를 가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증한 회사는 HC Wainwright and Company LLC라는 투자은행인데요. 여기가 제가 좀
자료가 사실 잘 안 나와요. 저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고 나스닥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그 유증 전문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 적극적인 배치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80배 가는 거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CAGR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라고 해가지고 이게 보통은 이제 창업에서 많이 쓰는 이제 그 분석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통해서 이 회사를 창업하는 게 유망한지 아닌지를 보는 값인데 2026년도에 이 CAGR 통한 분석으로 봐서 2026년에 웨어러블 로봇 시장 규모가 4조예요. 이건 되게 그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를 사용했습니다. 4조 원이고, 그럼 이제 CAGR 지금이 40%예요. 근데 이게 예측 수치가 아닙니다. 현재 성장 수치가 40%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앞으로는 더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그 로봇 시장의 어떤 그런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웨어러블 로봇 시장 규모는 앞으로 더 확대폭이 커질 것이다. 증가폭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40%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8년도까지 7조 원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엑소의 시장 점유율을 1조 원으로 가정을 해보죠. 이 수치는 합리적인 수치입니다. 왜냐면은 이 7조 원 시장이라고 하지만 현재 미국이 이 전 세계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장 규모가 40%대예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계산 때리면은 한 3조 원 정도 되겠죠? 3조 원 살짝 되거나 안 되거나 할 거예요. 그럼 3조 원에서 엑소가 지금 뉴요크 로보틱스하고 둘이 뭐 사실 MIO, MO, 묘모라는 회사도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한 악감정은 없지만 거긴 사실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양강구도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리어크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으로 많이 써요. 얘네는 그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회사고요. 사실 엑소바이너스의 의료용 중심이라기보다는 얘네는 군용 아시죠? 그 락히드 마틴 그 F-16 만들었던 그 회사 그냥 독점 라이센스 체결해가지고 헐크 HUSE라는 이제 보병용 그 웨어러블 로봇도 만들 수 있고요. 그거 제품에 대해서 잠깐만 홍보를 하자면 그 장비는 120kg 군장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죠. 군장 60kg 매면은 뭐 몸이 세 조각 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두 배인 120kg를 짊어지고 200km를 하루에 행군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독점 라이센스 체결을 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도 아시겠지만 이제 걔네는 그 파트너십 맞은 회사가 있죠. 어디냐면 포드하고 보잉. 뭐 요새는 잘 안 나가는 회사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는데 포드하고 보잉하고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충분히 4조 원 규모의 3조 원 규모의 미국 시장에서 한 3분의 1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더 가져갈 거로 보고 있어요. 리오크 로보틱스보다. 그리고 뭐 둘이 합병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어쨌거나 1조 원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파워를 보죠. 지금 뭐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영업이익률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업이익률을 30%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 정도면 상당히 뭐 저는 원래 20% 가정했었는데 이건 30%로 봐도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퍼라는 걸 보면은 수익분의 시가총액인데 그러면 수익이 이 아까 1조 원 매출 1조 원에 곱하기 30%를 하면 3천억이죠. 그럼 3천억 분의 시총은 퍼를 20이라고 봤구나. 30은 영업이익률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영업이익률 30%라고 하면 수익이 3천억 분의 시총은 20은 퍼죠. 그럼 이걸 계산을 때려보면은 시총은 이 간단한 1차 방정식입니다. 6천억, 3천억을 곱하기 20 하면 되는 거죠. 시총은 6조 원. 6조 6천억인가? 6조 원이죠. 6조. 6조 원이면은 현 시총이 뭐 지금 1,200억으로 늘긴 했지만 뭐 떨어져도 아마 8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나요?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800억 정도 될 텐데 왜냐면은 뭐 한 30% 이상 뭐 지금 마이너스 40% 아니신 분 있어요? 네. 뭐 열심히 저처럼 열심히 물을 탔으면은 마이너스 한 13%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전 최근에 1,0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왜냐면은 마이너스 1,900까지 갔었는데 오늘 마이너스 900이어서 1,000만 원 벌었습니다. 인생은 긍정적으로. 그래서 현 시총 800억 대비 6조 원이니까 6만 억이잖아요. 곱하기 대충 나누기 할 줄 아시죠? 80배 상승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스닥은 안전하니 걱정 말고 생각해보시면 가십시오. 엑소바이러스 갑니다. 80배 되는 그날까지. 피스. 아디오스.
다음에 뵙겠습니다.